예, 오늘은 제가 오늘 스터디 모임 한다고 말씀드렸죠. 스터디 모임 하면서 우리 서부개척님하고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서부개척님은 이제 블로그시잖아요. 네. 그죠? 간단하게 우리 저기 엘리트 앰비션 구독자분들에게 좀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부개척이라고, 네. 네, 서부개척이라고 하고요. 필명의 의미는 이제 서부개척이라는 게 말 그대로 그 미개척지를 개척하는 행위잖아요. 그 미국 서부를. 그래서 뭐 그런 미개척지를 향해 나아가는 의미도 있고, 제가 뭐 경기도에서 계속 서쪽의 생활권에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동쪽에 좀 많이 개발이 치중됐었는데 서부도 이제 발전하는 시기고 뭐 서해안 발전 뭐 그런 거 관련해서 좀 서부 쪽에 관심을 갖고 계속 투자를 하자 이런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 블로그의 내용도 거의 서부 쪽의 개발에 대한 관련된 내용이 많이 있으신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면서 약간 경제 공부를 해 왔기 때문에 네. 맨 처음에 블로그 시작한 글도 이제 서부 쪽에 있는 도시들을 하나씩 분석하는 글을 올렸었어요. 그래서 뭐제 블로그가 많은 분들이 오시고 제가 꾸준히 업로드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냥 공부하는 걸 기록하는 차원에서 시작을 하게 된 거고 네. 말씀 주신 대로 서부 도시들 위주로 막 분석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실제로 저기 서부 쪽에 투자하신 사례가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된 게 뭐 이래저래 공부를 하다가 오피스텔 분양하시는 분 블로그를 보면서 궁금해서 그냥 이제 놀러 가는 차원에서 갔었어요. 갔는데 네. 뭐 아시겠지만 그 분양하시는 분들이 워낙 말빨이 좋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공부가 덜 돼 있는 시기였고 그래서 철학이 명확하지가 않다 보니까 그냥 이거 괜찮겠는데 싶어서 하나 분양을 받았었거든요. 그게 이제 오피스텔요? 네, 아, 오피스텔을 그것도 원룸으로 받아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김포시에 있는 오피스텔이고요. 네네. 네, 뭐 택지지구의 오피스텔을 분양받는 거는 상당한 위험 요소가 있으니 고려를 잘 하시고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게 어디 원룸의 오피스텔이 맞나요? 네, 그러니까 김포 쪽에 어쨌든 뭐 역 주변에 오피스텔 뭐 당연히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많이 있는데 김포를 샀던 건 어쨌든 그때 당시 메리트를 보고 사신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제 뭐 주변 산단들도 개발이 되고 있고 뭐 제가 제일 좋게 생각한 거는 김포도시철도인데 이제 한강신도시 개발도 많이 됐고 김포 인구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김포는 그 당시에 이제 교통 불모지였고 그래서 좋아질 거니까 네, 김포가. 예. 좋아질 거니까 뭐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그게 이제 한 2019년도 정도에 이제 사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러면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2022년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제 김포에 내 오피스를 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느낀 점, 네. 그다음에 내가 그런 생각들이 있으면 네. 지금 와서 이제 드는 생각들이 있으면 좀 네.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상황으로는 이제 구례역 근처인데요. 구례역 근처가 김포에선 가장 발달한 상권이고 그 당시에 이제 아파트는 거의 다 준공이 됐었고 오피스텔 부지들은 하나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제 철도도 생기고 뭐 주변에 산업단지들도 늘어나고 하면은 당연히 뭐 매가도 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와서 보면은 이제 매가 호가 자체도 분양가보다 낮은 상황이고 대신에 뭐 임차료 같은 경우는 꾸역꾸역 오르긴 했어요. 전세든 월세든. 근데 매가는 오히려 됐는데. 네. 예. 근데 그 임차료라는 것도 사실은 분양할 때 그쪽에서 얘기했던 그런 희망적인 뭐 시세 막 1000에 50 받으실 수 있다. 거기에 막 시세 차익 노릴 수 있다. 그렇게 홍보를 하지만 실제로 이게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임대료를 측정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어불성설이거든요. 예. 근데 그 당시에는 그냥
이 정도면 수익률이 상당히 괜찮네라고 생각을 해서 덥석 잡았다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실제로는 거의 막 30만 원대부터 월세가 시작이 됐고요. 네. 지금은 이제 40만 원대로 올라는 왔지만, 그럼에도 아직도 만족할 수준은 아니다. 네, 네. 네. 그래서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특히 상가 분양 같은 경우는 더 하고요. 뭐 원룸 임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게 충분히 어떤 주변 케이스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분양하시는 분들이 하는 그런 수치는 아무 의미가 없다. 뭐 본인이 아예 다른 택지지구, 뭐 유사한 택지지구를 뭐 초이스 해가지고 거기에 뭐 임대 사례를 다 분석해 본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분양하시는 분들 말 들으면 그건 진짜 아무 의미가 없는 수치다. 그래서 그런 점 유의하셨으면 좋겠고, 그거보다도 추천드리는 거는 아예 그냥 택지지구의 상가나 오피스텔은 분양받는 건 아닌 것 같다. 이거는 진짜 경험에서 네. 서부개천님이 경험에서 정말 우러러 나오는 진짜 조언이자 그죠. 그런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뭔가 투자를 할 때 있어서 분명히 우리가 희망회로를 돌렸을 거예요. 내가 분명히 수익이 나겠다라고 했지만은 사실 생각보다 계획대로 흘러가지만 않다는 거 그런 것들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투자의 분야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투자를 했을 때 이런 쪽을 우리가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사례가 있구나, 경험담이 있구나 라는 거를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 편에는 좀 다음 사례로 이어가서 좀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서부개청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어쨌든 원룸형 오피스텔을 지금 두 채를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제 모든 투자 분야에서 뭐 토지, 빌라, 아파트 모든 게 다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원룸형 오피스텔이 안 오른 건 맞아요. 그래서 자금이 이제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런 관점을 봤을 때 강남역에 가보시면 강남역 주변이나 그런 강남 쪽에 보면 오피스텔이 원룸형 오피스텔 기준으로 뭐 투룸, 쓰리룸은 당연히 올랐겠지만 이게 적게 아직까지 안 오르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관점을 봤을 때는 오피스텔이 어떤 것 같으세요? 어쨌든 이제 시장이라는 곳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가격으로 판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분명히 마지막까지 그 강남의 원룸 오피스텔이 안 오른 이유가 있을 거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는 어쨌든 자산군 안에서 순위를 매기면 안 좋은 상품인 건 맞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시점에서 고민을 해보자라고 하면은 뭐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렇게 매가가 안 올랐기 때문에 수익률이 좀 맞춰지는 측면도 있고, 또 그 공시지가로 역산을 하면은 오히려 토지값보다도 매가가 싼 경우들도 있는 걸로 알아요. 강남역 원룸 오피스텔은. 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왔는데도 꾸역꾸역 다른 것들은 다 올랐는데 여기는 진짜 꾸역꾸역 안 오르고 버티고 있었다면 그냥 자산이 좀 많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뭐 포트폴리오로 한번 넣어도 괜찮지 않을까. 근데 뭐 저와 같이 이제 돈도 없고 지금 뭐 차익 노리기 바쁜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뭐 추천할 그런 상품은 아닌 것 같고 저는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은 지금 오피스텔 두 채는 앞으로 향후에는 어떤 그 관리 포인트를 갖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이제 매가가 안 오른 그런 지역임에도 임차는 꾸준히 들어오고 이제 전세가도 올랐고 월세도 조금씩 올랐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남은 부지들도 거의 공급이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임대를 주면서 그냥 매도 타이밍을 볼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 좋은 자산, 이렇게 장기적으로 들고 갈 자산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손실을 감안하더라도 내년이나 적당한 시점에는 정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의 시장은 계속 변하고 사실 어떤 게 정답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그냥 이런 오피스텔 투자에 관심 있고 이쪽에 관심 있으신다면 항상 그 관심을 두고 이런 쪽에 성공 사례도 있고 뭐 실패 사례가 있고 다양한 경험이 있지만 어쨌든 다 좋을 수는 없다는 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오피스텔을 갖고 있지 않거든요. 갖고 있지 않고 원룸의 오피스텔을 갖고 있지 않아서 제가 서부개척님한테 그런 의견들을 좀 듣고 싶어요. 오피스텔 관리하는 건 어떠세요? 그러니까 관리할 때 뭐 그런 뭐 특이사항 같은 게 있으신가요? 일단은 상당히 불쾌한 경험들이 있어요. 실제로 어떤 예를 이제 들어 투룸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저는 원룸을 갖고 있으니까 일단 1인 가구가 살 수밖에 없고 예. 또 그 월세가 이제 3, 40이 나오는 지역이라는 거는 그렇게 구매력이 있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임차하시는 분들의 어떤 수준이라는 게 좀 고려를 하시긴 해야 돼요. 그래서 저 살던 분 중에는 물론 계약서에 특약사항 제가 꼭 써놓는 건 이제 반려동물 금지 그리고 흡연 금지 써놨는데 예. 실제로 퇴거하시고 나서 막 그 집 안에 종이컵에 담배꽁초 가득하게 꽂아 넣으실 정도로 담배를 피신 분도 있었고 아,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죠, 그 당시에. 그 당시에는 알 수 없는데 들어가니까 일단 담배 냄새가 많이 났고 그 싱크대 밑에 제가 말씀드린 종이컵 안에 예. 담배꽁초가 수북히 꽂혀 있었거든요. 아, 그 정도면은 거의 뭐 매일매일 빼박이죠. 네, 열심히 피셨다는 거고. 그래서 그분한테는 어쨌든 청소비 더 받고, 무슨 뭐, 피톤치드 시공 이런 게 있어요, 요즘에. 예. 그런 것까지 다 하긴 했는데. 담배 냄새가 잘 안 빠지니까. 네, 사실. 그쵸. 그러니까 뭐, 이거는 특약이고 뭐고 사실은 이미 어긴 상황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돈 더 주세요 해서 할 수는 있지만, 네, 그런 거 감안은 하셔야 된다. 뭐, 사람 사는 일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게 완벽히 컨트롤 되기는 힘들다. 월세도 받으시잖아요, 오피스텔로. 네. 월세는 잘 주십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그래도 다행히 이제 월세 밀린 적은 없었던 것 같고, 어쨌든 보증금이라는 게 있으니까 좀 그걸로 완충이 되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한 뭐 2개월, 3개월 밀리신 분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보증금이라는 게 룸이 여유가 있으니까 일단은 2, 3기까지는 기다렸다가 뭐 법적으로 보면은 뭐 몇 기 정도 체납이 되면은 퇴거시킬 수 있다 뭐 이런 게 있거든요. 2달이요, 2달. 네네네. 그래서 그런 걸로 문자 고지하시고 뭐 하면은 그런 것까지는 네 그래도 제가 이건 제 얘기인데, 제가 계전에 뭐 군산에서 아파트 월세를 받은 적이 있는데, 4달 밀린 분이 계세요. 네 정말 힘들다고. 정말 힘들다고 4달 밀리셔가지고, 아, 진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가지고, 진짜 힘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사람 사는 일이고 하다 보니까 힘들다고 하는데 막 또 받아내기가 쉽지 않죠. 근데 이제 세입자분들은 힘들다고 하는데, 우리 그러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대출받은 게 있잖아요. 네. 대출받은 게 있으면은, 이 사람이 돈을 안 내주면, 내가 생짜배기로 돈을 다 내야 되는 거니까, 그게 감당할 수 없거든요. 네. 돈에 안 도니까, 굳어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들. 그래도 다행히 한 최대 2달까지만 되고, 어쨌든 금액을 확보를 하셨으니까, 그나마 좀 다행이네요. 근데 지금은 그러면, 뭐 전세 하나 월세 하나 좀 두고 계시는데, 네. 무난하게 좀 돌아가시는 건가요? 네, 지금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냥 감당해야 될 리스크인 것 같아요. 임대사업 하는데 뭐 우리가 돈 벌려고 하는데 이거 안 할 건 아니고 그냥 이런 위험 요소가 있겠다라고 미리 좀 생각을 해두시면은 그래도 닥쳤을 때 막 너무 당황하시지는 않지 않을까. 그럼 오피스텔 관련해서 마지막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네. 지금 이제 김포에 오피스텔 2채를 하고 계신데, 네. 향후에 이제, 그러니까 2022년이잖아요. 네. 23년, 24년에 또 오피스텔을 어디에 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오피스텔 관련해서? 뭐 지금 저의 마음은 사실은 뭐 쳐다보기 싫은 게 당연한 마음인데 아픈 손가락이니까. 근데 정권이 바뀌고 이제 좋은 아파트를 계속 공급하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단기간에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투룸, 쓰리룸 좋은 입지는 계속 그냥 아파트와 준하는 가격으로 뭐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딱히 반원 투자처는 없고 그냥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언제 어떻게 기회가 올지 모르기 네. 때문에 분명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주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피스텔 관련해서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편에는 다음 질문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부개척님이 지금 그래도 지방 쪽에 그래도 아파트를 투자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 같은 경우는 시세 차익을 좀 많이 보셨잖아요.
그래서 혹시 투자하게 된 배경과 그다음에 어떤 포인트를 투자하시게 되는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설명이 좀 가능할까요? 네, 저는 이제 그 오피스텔 투자 이후에 이제 나름 공부를 하다가 20년 하반기에 구미시로 가서 경북 구미시로 가서 34평 하나, 24평 하나 둘 다 이제 신축 준신축급으로 갭 투자를 진행을 했고요. 뭐 지금 차익으로는 그러니까 호가 기준으로는 국평은 이제 1억 5천 정도 오른 것 같고 네. 24평 같은 경우에는 한 8, 9천만 원 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준신축 그러면 언제 정도 사셨던 얘기인가요? 20년도? 그게 네, 20년도에 아, 샀을 때 한 예. 4년 차 정도 컨디션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잘 사셨네요. 어쨌든 올랐으니까. 요즘 많이 올랐네요. 네, 네, 네. 그 배경은 이제 그 당시에 이미 수도권 아파트들은 다 평당 2천만 원 기준이었고, 뭐 어떤 시를 가더라도 다 6억 이상 이렇게 되는데, 구미도 인구가 40만이 넘는 도시인데, 평당 1천만 원이 안 되더라고요. 심지어 이게 오래된 아파트가 아니고, 그냥 완전히 입주 직전 아파트, 막 이런 아파트들도 평당 1천만 원이 안 되고, 근데 구미도 어쨌든 대기업이 많이 있고, 들어가 있죠. 네, 소득 수준이 낮은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내가 얼마를 벌겠다라기보다는 잃을 수가 없는 포지션에 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여러 도시들을 검토를 하다가 한번 베팅해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지금 서우기천님은 그러니까 포인트를 얼마큼 버느냐, 그러니까 또 중요하지만 일단은 잃지 않는 투자에 목적성을 두고 그렇게 투자하신 게 맞나요? 네, 아, 물론 이제 제가 생각하는 뭐 기대 수익도 있었고 실제로 구미 같은 경우는 내년, 내후년까지도 거의 공급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대했을 때 분명히 제가 계산한 어떤 매도 기대 호가 이런 게 있지만 그걸 떠나서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내가 생각한 거랑 다르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게 투자 세계잖아요. 그렇죠. 네, 예. 기대한 대로 가면 좋겠지만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손해는 보지 않는 포지션에 와 있다 분명히. 그래서 그런 걸 네, 중점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그 당시에는 구미가 가장 괜찮아 보였고, 네. 그럼 구미를 선택하게 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그러면 음, 저평가, 가치 대비 뭐 그런 포인트였나요? 네, 그렇죠. 이게 한정된 제 투자 자금이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수도권을 사게 된다면 물론 뭐 어디든 기회는 존재를 합니다. 근데 제가 공부한 수준에서는 좀 더 제가 사고 싶은 것보다는 조금 더 뭐 어떤 요소들을 포기해야 되는 금액대였고요. 수도권에서 뭐 1억 정도를 가지고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네. 근데 지방 도시들로 눈을 돌려보면 분명히 향후 공급이 없는데 센티가 너무 안 좋아서 이제 지역 거주민들이 이 동네는 진짜 안 오른다. 이 동네는 사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말하는 그런 도시들이 그때도 꽤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대는 굉장히 낮고 근데 제가 가진 투자 자금으로 그 도시에서 가장 좋은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아시겠지만 당연히 어떤 도시가 이제 오르는 시점이 되면 대장 아파트들부터 오르는 것이고 제가 가진 자금으로 충분히 좋은 아파트를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좀 더 과감하게 베팅한 면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차피 1억도 안 되는 돈으로 어쨌든 3억대 이상의 그런 총 자산을 만드신 거니까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지금 제어될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김포에 두 채도 관리를 하시고 계시고 네. 그다음에 구미에도 두 채를 갖고 계시잖아요. 네. 보통 이제 한 지역에 들어가면 두 채는 기본적으로 깔고 네. 들어가시는 건가요? 이게 뭐 김포는 사실은 좀 잘못된 선택을 2번 한 건데 네. 좀 분양하신 분이 하나를 먼저 계약을 했고 하나는 이제 뭐 전매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셔서 네. 그때는 이제 저의 주관이라는 것이 뚜렷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당한 측면이 있고 네. 구미 같은 경우는 한 채를 해놓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도시는 지금 이 포지션이 정말 좋은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더
내가 한 건 정도 더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네. 그러면은 혹시 이제 김포, 구미 이렇게 갔는데 네. 혹시 다음 지역 받으신 지역이 있으실까요? 이제 어쨌든 이게 계획대로 잘 정리가 된다고 하면은 네. 투자금이 지난번에 구미를 검토했을 때보다는 한 단계 올라와 있는 수준이라서 네. 그렇게 되면은 뭐 수도권이나 광역시로 들어갈 수 있는 규모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아마 내년이나 늦으면 내후년에 정리가 될 것 같은데 그 시점에 광역시랑 좀 괜찮은 수도권을 한번 그 시점에 가서 쭉 보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뭐 막 미리 대구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뭐 대구가 될 수도 있고 하여튼 좀 더 큰 사이즈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어차피 이제 내년이나 내후년에 정리를 해서 좀 더 큰 쪽으로 가시겠다 그 말씀이시는데 네, 어쨌든 그게 내년 내후년에 팔아서 그때 당장 하는 것보다 그 기간 동안 그래도 그 끈을 놓지 않고 네, 그렇죠. 쭉 네, 준비하시는 네, 게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네,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아파트는 흐름이기 때문에 네, 그 흐름을 놓치지 않는 연습이 네,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지금 목적선이 뚜렷하시고 어쨌든 구매해서 돈을 벌어서 어느 지역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강역시나 큰 수도권이나 그쪽으로 노리고 계시다라고 네. 하는 거 좀 인상 깊었습니다. 다음에는 혹시 서부구청님이 지금 좀 뭐라 해야 되지? 월급 외 현금 흐름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같이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네,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부구청님은 직장인이시잖아요. 네, 직장을 다니면서 일단 뭐 제가 알기로는 기본적으로 엔잡로를 좀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소득을 만들려고 지금 많은 이제 활동들을 하고 계신데 그렇게 하게 되면 혹시 배경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뭐 나름 지금까지는 뭐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사회에서 보통 말하는 이제 평범한 삶, 이제 뭐 공부 열심히 해서 뭐 대학 갔다가 좋은 직장 들어가고 이런 것까지는 어느 정도는 달성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직장에 와 보니까 이게 뭐 손에 잡히지도 않는 거예요. 당연히 서울에 아파트 사고 뭐 차 사고 애 낳고 이렇게 가는 줄 알았는데 이게 나쁘지 않은 연봉을 받는 직장이라고 해도 그게 그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뭐 제가 소위 말하는 좀 흙수저에 가깝기도 하지만 그걸 떠나서 내가 그냥 이렇게 살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라고 느끼는 순간부터는 뭐가 됐든 해야겠다 이 생각을 했고요. 근데 부동산 투자를 해서 이제 시세 차익을 보는 것도 좋지만 당연히 투자금의 한계가 있고 진짜 부자들은 자산도 있지만 현금 흐름도 충분히 있어야 그게 두 개가 상호 보완적으로 계속 커나갈 수 있는 거라고 보여졌거든요. 그래서 직장만으로는 당연히 안 되겠다. 젊을 때 좀 더 움직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제 친구 중에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서 굉장히 크게 좀 성공을 하고, 그 친구도, 소위 말하는 가장 좋은 대기업에 다녔는데, 이제 거기를 아예 벗어나서 본업을 이제 법인 대표로 바꾼 친구가 있어요. 그 네네, 친구 예. 밑에서 이제 다양한 잡무를 하면서 알바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관여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성장 가능성을 높이신 거네요. 네. 이쪽으로 관련된 일을 하시면서. 네. 그렇게 지금은 이제 주요 현금 흐름이 두 개죠. 본업 직장이랑 세컨드 직장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저는 뭐 스마트 스토어랑 다른 사업을 하나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건 이제 대략적으로 말씀해 네.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좋아하는 블로거 중에 루지님이라고 뭐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 루지님이 이제 텔레그램으로 정보를 전달해주는, 그것도 비즈니스죠. 비즈니스를 하시는데, 분기로 회원을 모집을 하셔가지고, 요즘에는 분기당 거의 한 10만 원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존에 구독하셨던 분들은 7만 원에 부가세 10% 해가지고, 예. 7만 7천 원인데, 그러면은 분기에 7만 원을 내고 매일매일 이제 텔레그램에 경제 관련 정보랑 뭐 부동산, 주식, 코인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올려주시는데
구독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양질의 정보라서 만족도가 높거든요. 근데 네. 그러다 보니까 텔레그램 채널에 있는 분들이 뭐 정확히는 모르지만 거의 몇천 명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수익으로 생각해 보면은 거의 상당하네요, 진짜. 네, 진짜 인당 7만 원, 10만 원 사이가 평균이 나오는 건데 분기에 엄청나게 벌어들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내가 분기에 뭐 7만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정보를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면은 사람을 모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야, 이게 어쨌든 내가 생활을 하면서 내가 써보면서 그거에 대한 가치를 오히려 역으로 네, 받아들이신 거네요. 그래서 네. 그거에 대해서 어쨌든 생각을 해보시고 그쪽에 네. 한번 해보시겠다. 네. 되게 굉장히 좋은 발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뭘 팔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저는 좀 초반에 나름 부동산 투자한다고 이렇게 까불거리면서 책도 보고 하다가 오피스텔 투자를 좀 실패를 하고 이러면서 좀 더 공부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그 사이에 이제 공인중개사를 취득을 했고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를 매년 시험 보시는 분들이 거의 수능을 응시하는 학생과 맞먹을 정도로 좀 큰 시장이기 때문에 제가 공부에 관한 정보들, 문제풀이에 관한 정보들을 나름 정리하면은 괜찮겠다. 요 정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좋은 것 같고요. 일단 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예. 생각한 지는 한 반년 정도 됐는데, 예. 네, 좀 빨리. 반년이나 되셨어요? 반년 됐습니다. 저는, 이거 얼마 안 된 줄 알고 그러겠는데, 네. 빨리 진행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또, 경쟁자가 또, 언제 어디서 어떻게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뭐, 그렇죠. 네. 예. 항상 그런데. 왜냐면은 이게 내가 구독 경제 서비스 런칭을 했다고 해도, 사실상 이게 구독자가 바로 확 넣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또, 버퍼링 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네. 좋은 아이디어 갖고, 네. 이게 만약에 제대로 된다면은, 진짜 이만한 파이프라인이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스마트 스토어 배우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 많이 되시겠네요. 실제적으로 업무를 하시니까 그 부분은. 그쵸. 근데 이제 뭐 스마트 스토어 마케팅 자체도 그렇지만 그냥 요즘에는 이제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님과 옆에 있다 보니까 또 법인이라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뭐 어떤 요소들이 있구나, 네. 인력 관리는 어떻게 하는구나 이런 것들도 많이 배우고 있어요. 진짜 많이 배우시겠네요. 네. 그게 뭐 그러니까 일을 떠나서 네. 결론적으로. 네. 환경이 정말 중요한데 정말로 되게 그런 좋은 환경 속에 일단 서부교장님을 밀어넣고 계시네요. 좋은 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뭐 대기업보다도 작은 비즈니스에서 배우는 게 더 많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건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월 현금으로 대해서 그 두 가지의 트랙을 말씀을 주셨는데, 네. 앞으로도 그러면 그쪽으로 관련해서 네. 꾸준하게 이제 시행을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네, 뭐 이게 생각으로는 의미가 없다는 건 다들 잘 아실 거고 단돈 얼마가 됐더라도 계속 그 산출물이 나올 때까지 꾸준히 한번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우리 서부계청님 뭐 혹시 목표라든지 그다음 앞으로 투자하는 방향에 대해서 좀 하시고 있으신 말씀 있으시면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계기로 앰비션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막 어디 나와서 얘기할 정도의 뭔가 달성한 건 아니고 근데 그냥 네. 같이 성장하는 그럼요. 사람으로서 예. 고민을 해보자면은 일단은 내 주변 사람들이 돈 걱정 안 하고 뭔가 뭐 아프거나 돈을 못 벌게 되었을 경우나 이런 경우에 선뜻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리고 아까 뭐 앰비션님이랑 사담도 나눴지만 내가 뭔가 사고 싶은데 가격표 때문에 이건 부담스러운데 이런 생각 안 하고 싶잖아요 다들. 저도 그런 삶을 꿈꾸고 있고 그래서 제가 그냥 1차적으로 생각한 거는 뭐 한 20억에 현금 흐름 2천 정도면 충분히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는 이제 숫자적인 거는 별로 의미는 없는 것 같고 그냥 네, 일단은 제 주변 사람들이 돈 걱정 안 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그리고 그게 달성이 되면은 다른 어려운 사람이나 뭐 제가 좀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을 도와주는 것, 이게 좀 제가 장기적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지 않을까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뭐 계획적으로나 생각적인 면으로나 지금 뭐 워낙 이제 철저하게 준비하시기 때문에 저는 뭐 2020 프로젝트가
반드시 이제 이루어질 거라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아무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서부개천님한테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그러니까 투자를 누구나가 다 돈을 벌려고 하지만 그런 투자를 하게 되는 그런 배경과 계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투자에 대한 좀 욕심을 갖게 되셨나요? 그러니까 일단은 소위 말하는 흙수저에 가깝다고 아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저희 아버지가 그냥 영세한 이제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직장 나와서 시작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이제 제가 33살인데 벌써 거의 30년 넘게 운영을 하셨지만 지금도 어려우세요. 지금도 이렇게 안정적인 어떤 거래처도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네. 좀 부채도 있으시고, 근데 사람이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버지의 삶을 보면은 뭐 많이 사실 위축되잖아요. 뭐 네. 어머니랑 사이도 지금도 좀 그렇고, 네, 그냥 주변에 이렇게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들도 많이 줄어들고, 네. 어떤 자기가 누리는 그런 취미라든지 그런 것도 당연히 내가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부담이 되는데 그런 것도 부담스러워지니까 내 생활 수준도 적어지고 계속 네. 뭔가 바운더리도 좁아지고 예. 이런 거를 보면서 자라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도 많이 안타깝고 그냥 아까 제가 뭐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라고 하지만 저는 진짜 엄마 아빠부터 좀 돈 걱정 안 하게 하고 싶다 이런 게 크고요. 중요하죠. 네. 그리고 마냥 또 그런 것만은 아닌 게 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아버지도 그래도 꾸준히 잘 벌고 계셨을 적도 있었는데 또 어머니 아버지가 부동산 투자도 꽤 실패하신 편이세요. 그냥 네.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인천에 지금 재건축된 단지가 있는데 거기 갖고 계시다가 아버지 현금 흐름이 안 좋아지니까 그리고 재건축이 지지부진하니까 그냥 팔았는데 팔자마자 재건축이 막 진행된 경우 그리고 예. 부동산 폭등 시기에 조금 올랐다고 팔고 전세 갔다가 완전히 이제 부동산이 엄청 오르면서 이제 지금 말하는 벼락거지를 그 전 시장에서 한번 겪으신 경우도 예. 있고 막 이렇게 테마상가 분양받으셔가지고 장기간 임대 하나도 못하고 막 소송했다가 겨우 조금 건지시고 뭐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본업 잘 안 풀리고 투자도 잘 안 되고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아쉬운 거는 이제 부모님께서 그런 것을 진행하시면서 좀 더 공부를 하셨거나 뭐 그런 본인만의 의사결정에 대한 근거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건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제가 자라오면서 봤기 때문에 나는 뭔가 확실하게 해야겠다. 네, 기반을 좀 다져야겠다. 그리고 그냥 사회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제 진짜 그냥 우리가 강남 북부인 막 이런 얘기 예전에는 많이 했었잖아요. 네. 네. 저런 아줌마들이 막 그렇게 똑똑하거나 그래 보이지 않는데 굉장히 부동산 사는 거 보면 정말 기가 막히게 사고 기가 막히게 팔고 그런 거 봤을 때 확신에 차 있죠, 사람들이. 네. 예, 자신감 있고. 아니 저런 아줌마들도 다 저렇게 해서 돈 버는데 왜 나는 저렇게 못할까? 내가 하면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이제 20대 중반에 갓 직장 들어갔을 때 그런 생각들이 있었고 그런 것 때문에 초반에는 부동산에 많이 관심을 가졌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플러스로 뭐 부자들이 어떻게 부자가 되고 어떤 조건이 부자로 만드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현금 흐름을 늘리는 거에 대한 중요성도 많이 고민을 하게 되었고 이런 과정들이 제가 좀 거쳐온 지난 날들인 것 같아요. 이게 사실 그러니까 집의 가정 환경의 영향을 우리가 아예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서부개척님께서는 어쨌든 간에 그런 이제 부모님의 아버지 모습을 보고 이제
그러니까 똑같이 말고 어쨌든 나는 좀 약간 업그레이드해서 이 부분을 수정할 거 수정하고 그러니까 고칠 건 고치고 그렇게 이제 가시겠다. 그걸 약간 동기부여 삼아서 가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그러면은 어쨌든 정말 열심히 진짜 임하셔야겠네요. 그냥 그쵸. 그 이게, 말로만이 아니고 네. 진짜. 예. 그냥 생각만의 간절함이 아니라 좀 더 실행력을 높여야 되죠. 당연히. 그게 참 어렵습니다. 네. 이게 진짜 생각은 쉬운데 네. 꾸준하게 행동한다는 게 네. 예. 그래서, 아까 이제 앰비션님이랑 얘기할 때 어떤 주변 환경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작년부터 좀 다른 어떤 투자하시는 분들을 조금씩 만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서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혼자 생각하고 혼자 해봐야지 하는 거가 초반에는 좀 되게 동인이 되지만 이게 연료가 금방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요즘에 막 그 자청님이 막 자의식 해체 막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런 게 뭐냐면은 주변 사람들이 해내는 걸 보면 그게 또 동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네. 저랑 비슷한 또래 혹은 뭐 저보다 나이 관계없이 내 주변에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이 엄청난 일을 해내고 있구나라는 거를 많이 느껴야 저도 이제 그냥 단순한 간절함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계속 좋은 분들을 꾸준히 만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그래도 같이 얘기하고 하는 게 좀 영향 많이 받으시죠? 네, 종료요. 네,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누구나 그러니까 다 힘듦이 있고 어쨌든 뭐 그런 아픔이 있는데 어쨌든 그거를 약간 세상 탓하고 불평불만하기보다는 어쨌든 서부개척님처럼 그걸 극복해 나가고 이겨내가고 그걸 또 내 거의 장점으로 그러니까 단점을 장점으로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게 사실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 행동 변화가. 근데 어떻게 이렇게 또 그러니까 생각의 변화가 이루어져서 이 행동까지 변화가 된 거에 마인드가 쉽지가 않은데 어떻게 또 이렇게 되신 건지 음, 뭐 계기가 있었나요? 이게? 초반에 제가 이제 이런 생각들을 강화시킬 수 있었던 거는 책 덕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지금은 그래도 미약하게나마 블로그도 조금씩 글을 써놓고 하니까 신기하게도 이렇게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생겼지만 초반에는 사실은 어디 나가서 뭐 얘기할 기회도 없잖아요. 없죠. 네. 없죠. 네. 그럴 때는 사실 시작은 책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어떤 뭐 이론서라기보다는 제가 초반에 좀 많이 응원을 받았던 거는 그런 경매라든지 뭐 갭 투자 하신 분들의 스토리 텔링 해놓은 책들이었는데 그런 책 시작을 보면은 사실은 뭐 클리셰라고 할 수도 있는데 좀 뻔하기도 하거든요. 뭐 돈 없는 어떤 젊은 사람 혹은 막 애 둘인 뭐 워킹맘 네, 이런 그렇죠. 분들이 네, 할수 이제 있다. 네, 전세나 월세를 전전하다가 음. 어느 날 이제 노력으로 이뤄낸 스토리. 근데 그렇죠. 그런 것들이 뭐 뻔하다라든지 뭐 저 사람들은 지금 성공했으니까 이렇게 치부할 수도 있지만 그런 스토리들을 계속 접하는 게 나도 저렇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맞는 말씀이고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실 이게 어쨌든 우리가 뭐 공산당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솔직히 변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다 뭐 그러잖아요. 지금 돈 벌 수 있는 기회 좋은 게 많다고 하시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게 되면 어쨌든 간에 돈 벌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많아질 것 같고 내가 원하는 목표까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그런 거 보면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생각 변화가 진짜 쉽지가 않거든요. 이게 네. 사람이 쉽게 안 바뀌어요. 네, 안 바뀌는데 그렇죠. 그러면은 일단은 나중에 이제 뭐 혹시 부모님하고 어쨌든 저기 서부계층님하고 있으시면서 네. 나중에 혹시 뭐 결혼은 하셨나요? 아직 안 했어요. 그럼 혹시 뭐 미래에 대한 가족상 혹시 꾸리시는 가족상 이런 게 있으신가요? 이거는 좀 더 개인적인 얘기긴 한데 예. 이제 물론 당연히 결혼하고 가정 꾸리고 하면은 좋은데 또 부모님을 보면은 이제 제가 불안한 것들이 있죠. 결혼이라는 게 정말 행복한가라는 것도 있고 요새 그 생각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진짜. 네. 그러기도 하고 이런 내 가족을 다른 사람이 정말 다 품어줄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제가 막 계획도 세우고 하는데 이거는 좀 그렇죠. 아직은 막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세워지는 것 같아요. 아, 이게 네. 진짜 이게 심오한 건데. 아니, 네. 결혼, 그러니까 물론 투자도 어렵지만, 결혼도 쉽지 않죠. 네. 네. 네, 제가 좀 더 어쨌든 계속 실천해 나가고 결실을 얻게 되면은 언젠가 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 시점이 되면은 당연히 저는 뭐 좋은 가정 꾸리면 뭐 혼자 행복 누리는 것보다는 당연히 많은 사람이 같이 누리는 게 훨씬 더 배가 맞죠. 되니까. 네네. 네. 일단은, 나중에 이제, 서부교청님께서 어쨌든 이런 생각들로, 어쨌든 이런 계기들로 투자 또 성공하셔가지고, 결혼도 하고, 꼭 행복하게 좀 사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 감사합니다. 그런 바람으로 정말 간절하게 좀 바라보고, 네. 어쨌든 우리가 지금 투자하는 것도 사실 돈 벌는 거 이것도 행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행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돈이 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는 건데 어쨌든 서로 간에 이제 앞날에 그런 좋은 그런 투자 그다음에 뭐 그런 화목한 행복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고 네. 그런 점에서 좀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